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 효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경매시 우선 변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 경매에 붙여서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효력이 있다는 거. 우선 변제 순위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보시면은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한다. 이것도 그냥 외우면은 안 됩니다. 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일단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일반 채권자는 일단은 저당권의 기록이 등기부에 기록이 없는 단순 일반 채권자, 그들에 비해서는 일단 언제나 우선한다라는 거. 물론 후순위 압류 채권자보다도 우선하겠지만 일단은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한다.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 변제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그냥 임대차 계약서 말하는 거죠. 예.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저당권자에 우선한다는 것. 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고, 즉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를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때는 저당권자에 우선한다는 것.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소액보증금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뒤의 것이라도 그 일정액에 대해서는 언제나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것. 또한 일반 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기 후, 이제 이 가압류 등기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런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안분비례 평등 배당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언제나 우선한다 하는데 일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등기부에 기록이 없거나 후순위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지, 앞에 등기부에 기록이 있는 가압류한 채권자, 그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 물론 가압류 채권 자체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동순위로 보고 그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과의 관계.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될 때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당권은 실질적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권도 물건이고 저당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등기부 기재 순서에 따르게 될 것인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담보적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주어진다는 거.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저당권 상호 간에 역시 순서에 따라서 해결할 것이고, 임금 채권과 관련돼서는 이게 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그 근로관계 소멸 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그다음에 3년분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세 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일반적으로 그 법정 기일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 기일과 비교해서 우열관계를 정한다는 거. 그런데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 이걸 간단하게 당해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상속세, 정력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뭐 가산금, 뭐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뭐 공동시설세, 이런 것들은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후 불문하고 언제나 저당권에 우선하고,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그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기일을 비교해서 우열관계를 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유치권은 일단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경합하거나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경락인은 경매기에서 결정 등기 전에 발생한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 목적물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오고 싶으면 변제를 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파산하면 저당권자는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담보권이 있다, 파산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을 별채권이라 하고, 파산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환치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서 공적인 실행 방법, 요게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매의 방법, 매각의 방법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사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유저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설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고 싶다고 경매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경매 절차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습니다. 경매 절차는 그 경매 참가하고 싶으면 법원에 가면 잘 가르쳐 줍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민법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그지, 집행법을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민법이 바탕이 돼야 다른 법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 경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권리와 관련되어서 이 권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나, 어떤 효력이 있나, 이게 민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소송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권리의 효력이 어떤가를 아는 건 아니죠. 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것들은 절차법입니다. 그 절차법은 거기에 관계 있는 공무원, 민사소송법은 판사를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절차를 좀 알면은 진행해서 편리한 게 있겠지만은 모든 바탕은 민법입니다. 민법을 모르면서 등기법은 좀 안다, 웃기는 소리죠. 민법을 모르면서 등기법을 좀 안다, 그거는 등기법을 몇 개 외우고 있겠지. 외우고 해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당권이 실제해야 된다. 저당권이 실제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의를 하거나 항고의 방법에 의해서 경매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저당권이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부종성상 당연히 그 전제로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제하면은 경매할 필요 없죠. 돈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은 이행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비담보 채권 그걸 이행하지 않는 거죠. 또 채권이 뭔가는 채권법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재단권이 뭔가는 재단권 물권법에서 공부해야 되고, 등기가 뭐냐는 등기법에서 공부해야 되고, 이 실행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민사집행법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 종합돼야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그 자격증은 법무사밖에 없습니다. 깨놓고. 모르지, 요즘은 뭐 로스쿨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사법시험 할 때는 민사집행법 공부 안 했습니다. 등기법도 공부 안 했고. 그래서 오히려 등기법은 변호사보다 공인중개사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왜 뭐 아무리 뭐 해도 뭐 공부를 안 하는데 뭐 안 했는데 뭐. 근데 등기법이 돼야 또 민법이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민법이 이해되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민법이 바탕입니다. 이행지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재산권자의 경매 신청 시 사법보좌관은 최저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과 경매 신청인의 채권에 우선한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줄 만큼의 남는 금액이 없어 경매 신청인에게 배당될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경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경매 신청은 모든 우선한 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각 절차, 경매 절차를 취소한다는 거죠. 뭐 좀 우스갯소리도 한 게 조금 더 하면은, 그 법무사 공부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민사집행법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직접 뭐 해보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법이 정확하게 바탕이 되면은 민사집행법도 그 절차 당연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바탕이 안 되면은 다른 법도 다 어려운 거죠. 그렇게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어떤 것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들은 말소되고 어떤 것들은 존재 가지고 인수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것을 모르고 경매를 받으면 망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알아야 되는 거.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있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돈 받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이고, 그거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깡그리 말소시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아닌 것들, 그것들은 존속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이나 근가등기 담보권, 압류 등기나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결국에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데,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하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문 받아서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빨리 있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그걸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들 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 뒤 경락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말소 기준과 관계없이 경락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권리, 지금은 예고 등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예고 등기를 말소시키는 게 예고 등기 명의인이 뭐 승소 판결을 받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면은 그것을 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고 등기인데, 그 예고 등기 명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실행하게 되면은 예고 등기는 직권 말소되게 되는데, 그래서 촉탁으로 실행되었다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그 예고 등기 명의인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는 그 소유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말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근래에 등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고 등기는 등기관이 직접 말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고 등기는 그냥 없어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되는 권리로서 저당권 등기 앞에 있는 것도 살아남고 뒤에 있는 것도 살아남습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에 취득된 유치권은 경락으로 소멸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 하고 밑에 감유와 관련되는 판례 소개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아닌 것들, 가처분 등기, 순위 보존의 가등기, 즉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가등기 담보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등기이고, 등기부 기재 형식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근데 전세권은 담보권적 성질도 있다 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뭐 확정일자까지 맞출 필요는 없죠. 존속하는 거니까. 매장 참가할 때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권, 낙찰 뒤 소멸되는 권리, 이거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소멸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용익권들 다 소멸된다는 거.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전세권과 임차권 해놨는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처럼 작용을 합니다.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전세권,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즉 예컨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이지만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 참가해서 소멸되는 쪽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가 배당 참가하면은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만약에 이때 이 임차권이 그 채권액,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경락인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경락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임차권자가 배당 참가했나 안 했나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금액을 다 배당 받아가냐 안 받아가냐,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뒤에 발생한 유치권은 경락으로 소멸된다는 거. 물론 뭐 경락을 하고 경락되고 완납한 때 경락인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자가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특별법상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권보다 특별법상 보호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대항력 확정일자 다 받아놓고 동시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겸유한다는 겁니다. 그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이때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는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거
전부 다 배당되어 버리면 소멸 되겠지만 전부가 배당되지 않는다면은 존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 배당 권리자 각 권리자 간의 배당 문제 있는데 일단 여기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